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은 찬스였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할머니인 척 해주세요.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영부는 등 뒤에서 또렷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사라지고 걸으면 다시 가까워지는 이상한 기척이었어요. 청년은 영분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계속 할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잠시만 제 할머니인 척 해주세요. 홀로 살아온 영분의 가슴에 서늘한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낯선 청년은 왜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걸까요? 이 만남은 영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굴러다니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산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는 가벼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70대 중반의 영부는 변두리 골목 끝 낡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탓에 아직 이 동네가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골목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이 걸음을 늦추자 뒤의 발자국도 느려졌습니다. 영분이 다시 걸음을 재촉하자 뒤의 발자국도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영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뒤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본 순간 그림자는 재빨리 벽 뒤로 숨었습니다. 착각인가? 영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녀를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영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런 상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온갖 나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해. 영부는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뒤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분의 집까지는 아직 2블록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영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남자가 골목 저편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분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다시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나를? 영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아들의 빚 때문일까요? 아들이 죽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끔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앞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치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영부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오세요? 청년의 밝은 목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영분 앞에 섰습니다. 2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그냥 제 할머니인 척 하세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영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청년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절함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알겠어요. 영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뒤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를 따라오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청년이 나타나자마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혹시 따라오던 사람 아시는 분이신가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니, 모른 사람이에요. 영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영분의 떨리는 손을 보고 무언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이쪽 방향이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영부는 사양했지만 청년은 이미 그녀의 곁에 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 영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언제 이런 친절을 받아봤더라? 영분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면서 타인의 친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이켜봐도 이렇게 순수한 친절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한때 잘 나갔을 때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이익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친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청년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영분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촉하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릎이 불편하세요? 응.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아지네. 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병원 모시고 다녔었거든요. 청년의 말에 영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어요? 네, 보육원에서 저희 봐주시던 할머니요. 청년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영부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이 청년이 부모 없이 자랐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보육원에? 아니요, 성인이 되고 나서 독립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요. 청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영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함? 긍정적인 마음? 아니면 타인에 대한 따뜻함? 곧 영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고마워요. 영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청년은 영분이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영분은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영분은 뒤돌아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청년은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사라졌습니다. 영분은 한참을 문 앞에 서서 청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왜 청년이 나타나자 사라진 걸까요? 영분은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한때는 넓은 저택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좁은 공간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행이었어. 그 청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영분은 창문 너머 어두운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날까요? 아니면 오늘로 끝일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왜 하필 그 순간에 나타난 걸까요? 운명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영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그 청년이 그녀의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 과연 이 만남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영분을 따라다니던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영분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영분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일로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간단히 차 한 잔을 끓이며 어제 만난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묻지 못했네.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영분은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골목은 평화로웠습니다. 어젯밤의 두려움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녀를 따라왔고 청년이 나타나자 사라졌습니다. 왜 나를 따라온 걸까? 영분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분은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히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영분은 몇 년 전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떠난 이후 작은 선행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분은 매일 아침 물그릇을 챙겨주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고양이들도 추워 보였습니다. 가끔은 남은 밥을 조금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야옹. 고양이들은 영분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분은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이 작은 생명들은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분은 이런 작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영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은 무너졌습니다. 사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병을 불렀던 것입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욕심을 버리고 며느리를 받아들였더라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영부는 아들을 간병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자고, 남은 인생이라도 선하게 살자고. 그것이 죽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영부는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보통 미리 연락을 했으니까요. 누구세요? 영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며칠 전에 뵈었던.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영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자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이후로 괜찮으셨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은 없으셨고요? 청년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았어. 자네 덕분에 무사했지. 그런데 어떻게 여길? 그날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알았죠. 혹시 또 무슨 일 있으실까봐 걱정돼서 한번 들렀어요. 청년은 순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영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니. 들어와. 차라도 한잔해. 영부는 청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영부는 청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청년은 예의 바르게 앉았고 영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산 지 좀 됐어. 가족은? 청년의 질문에 영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떠났어. 남편도 아들도. 이제 나 혼자야. 영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겁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외로우시겠어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혼자라며? 네, 성인이 되고 나서 보육원에서 독립했으니까요. 청년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청년의 외로운 삶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혼자였으니까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청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은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독립한 후의 생활, 편의점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힘들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나,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지. 요즘은 이웃들 좀 돕고 그러면서 지내. 할머니, 착하시네요. 착하긴. 나는 평생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살았어.
이제라도 좀 잘해보려고. 영분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영분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더 있으면 편의점 알바 시간에 늦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영부는 청년을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청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청년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영분에게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은 민재예요. 최민재. 민재.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영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영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청년이 준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하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뒤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그 남자.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영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친절한 청년과의 만남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평소처럼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집안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잠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영부는 오후 낮잠에서 막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골목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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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부는 깜짝 놀라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세요?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압적인 어조였습니다. 영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은 험악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영분 씨 맞으십니까? 남자는 영분을 확인하듯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양금융 소속입니다. 아드님 채무 관련해서 실거주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남자의 말에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실거주 확인을 위해 뒤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사시는 걸 확인했고 회사에 보고 후 정식 방문 허가를 받아서 오늘 다시 온 겁니다. 그제서야 영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밤 골목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빚? 영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상속 포기를 했고요. 영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보증인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는데 수치 확인이 안 돼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우편물을 보냈다고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직접 확인차 뒤따라 온 겁니다. 실제로 여기 사시는 게 확인됐고요. 남자의 말에 영부는 당황했습니다. 연대보증인? 그런 건 자신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연대보증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그건 저희가 조사 중입니다. 일단 위치 확인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주민등록상 여기 사시는 게 맞죠? 남자는 서류를 꺼내며 영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습니다. 영분은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든 노인에게 이런 법적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두려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하지만 여기 서류에는 남자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영분의 앞에 들이대며 뭔가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영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남자의 위압적인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정말 돈도 없고 돈이 없으시면 방법을 찾아야죠.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무시하실 수 없어요. 남자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영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지? 영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남긴 문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골목을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할머니 괴롭히시는 건 아니죠?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청년을 보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할머니 손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제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청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채무 관련 조사 중이라는 것,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말했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대보증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은 법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본 정보였지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년의 논리적인 대응에 당황한 것입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만, 확인 중이시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노인분을 이렇게 협박하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말에 남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사전에 연락 주시고 정식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할머니께 협박하지 마시고요. 민재의 말은 정중했지만 강했습니다.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영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이 재빨리 영분을 부축했습니다. 영분은 청년의 팔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마침 지나가다 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놀라셨을 텐데. 청년은 영분을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영분은 소파에 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 좀 드릴게요. 청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영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 후 영분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미안해. 자네한테 폐를 끼쳤네.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청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꾸 올까? 영분은 불안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상속 포기 서류는 제출하셨죠? 응. 아들이 죽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했어. 그럼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시 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청년의 말에 영분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줘? 우리 남남인데. 영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육원에 저희를 봐주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밥도 잘 챙겨주시고 아플 때도 간호해주시고. 청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재야,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단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할머니를 보면 그분이 생각나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재의 말에 영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 있다니. 자네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영분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웃분들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영분을 안심시키려고 계속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분도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편의점 알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네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넘겼어.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분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할머니도 문 잘 잠그시고 낯선 사람 오면 함부로 문 열지 마세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영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영분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분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 민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영분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도와준 청년. 혈연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정말 착한 아이야. 영분의 마음속에는 민재를 향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민재가 그 순간에 나타난 걸까? 첫 번째도 그랬습니다. 골목에서 누군가 따라올 때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채권자가 압박할 때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설마 우연이 아닐까? 영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음모론 같은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착한 아이가 우연히 도와준 거야. 영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의 이유를 영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영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라는 청년이 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민재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영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밝혀질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과연 민재와 영분의 관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분은 민재에게 받은 도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2번이나 자신을 도와준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뭘 해줄 수 있을까? 영분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영분은 평생 요리를 해왔습니다. 한때 재벌 회장의 부인으로 산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물려받은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만큼은 직접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 직접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재가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할 거야. 영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반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부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 신선한 재료를 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재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김치도 잘 익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푹 끓여서 깊은 맛이 나도록 했습니다. 시금치 나물도 무쳤습니다. 데쳐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마늘,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폭신폭신하게 잘 익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영부는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을 위해 요리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도 맛있게 먹어줄까? 영부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부는 준비한 반찬들을 작은 용기에 담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가방에 넣고 민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이 근처에 산다고 했습니다. 영부는 지난번에 들은 주소를 기억해서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에 민재의 방이 있었습니다. 영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3층에 도착해 문 앞에 섰습니다. 영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영분을 보았습니다. 자네한테 고마운 마음에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영분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이럴 필요 없으신데. 들어오세요. 민재는 황급히 영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엌은 한쪽 구석에 작은 싱크대만 있었습니다. 영부는 방을 둘러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좁은 곳에서 혼자. 하지만 민재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좁지만 편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거든요. 민재는 영분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분은 책상 의자에 앉았고 민재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아니야. 자네가 나를 2번이나 도와줬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영분은 가방에서 반찬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테이블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 이건 시금치 나물, 이건 계란말이. 민재는 감동한 표정으로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시간 있을 때 틈틈이 만들었지. 자네 혼자 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아서.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편의점 도시락만 먹었거든요. 민재의 목소리가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최근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힘들지만 사장님이 좋아서 다닐만하다고 했습니다. 영분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제가 보육원 시절 앨범이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앨범? 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모습도 있어요. 민재는 옷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색이 바랜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싶네. 영분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민재는 앨범을 영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영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분은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진 속 소년의 눈매. 약간 처진 듯 하면서도 온화한 그 눈매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미소 짓는 입모양도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앙증맞게 웃는 그 표정. 영분은 그 미소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이마의 헤어라인까지. 가운데가 살짝 내려온 M자 모양. 아들도 어릴 때 똑같은 헤어라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살쯤 된 민재의 사진이었습니다. 학교 입학 사진인 듯 했습니다. 이것도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면서도 긴장한 듯한 얼굴.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살쯤의 민재.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영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한두 가지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코, 입 헤어라인, 웃는 방식,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영분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지? 영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았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민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영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영분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5살 민재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지? 영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영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설마, 영분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후 영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야, 나 이만 가봐야겠어.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시죠. 아니야. 집에 갈 일이 있어서. 영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부는 민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민재는 아쉬워하면서도 영분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반찬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맛있게 먹어. 영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닮았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 눈, 그 코, 그 입, 그 웃음. 모든 것이 아들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영부는 감히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된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민재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두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눈매, 똑같았습니다. 코, 똑같았습니다. 입모양, 똑같았습니다. 웃는 방식,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귀 모양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영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진은 마치 복사한 듯, 아니 마치 같은 아이의 다른 시기 사진처럼 똑같았습니다. 영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재는 아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혹시 민재가 아들이. 영부는 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 없이 떠났습니다. 적어도 영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지. 며느리가 떠난 후 영부는 그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몰랐던 걸까? 영부는 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떠났다면,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면, 하지만 왜 보육원에? 며느리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긴 걸까요? 영분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들로 가득 찼습니다. 확인해야 해. 영분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운명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민재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야. 함부로 물어봤다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영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봐야 해. 영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들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혹시 자네가 손주를 남겨놓고 간 거니? 영부는 사진에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분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 민재가 자신의 손주라면,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영분은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가능성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확인했는데 아니라면?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견딜까요? 영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진과 민재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진실이 뭘까? 영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민재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닮은 타인일까요? 아니면 정말 영분의 손주일까요? 그 답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부는 민재를 만난 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민재의 얼굴과 아들의 어린 시절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영부는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민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어느 날 민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영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재. 어서 와. 영부는 반가운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재는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필요 없는데. 들어와. 영부는 민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재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재미있는 손님을 만난 이야기, 동료와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부는 조용히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민재의 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목에는 작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색 목걸이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빛이 바랜 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영부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설마. 그 목걸이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며느리가 영분에게 준 목걸이였습니다. 영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왜 민재가 저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영분은 아주 오래전 아들 성훈이 처음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영분은 재벌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권위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옆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부는 그 아가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소박한 외모,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 결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 영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가씨는 고개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어머니, 제발. 성우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친 영부는 결국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인연이구나라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성훈과 아가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영분은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영분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영분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현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에 영부는 더욱 차갑게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너는 어쩜 하나같이 미운 짓밖에 안 하니? 영부는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한 며느리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울며 매달린 성훈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싼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영분이 뒤에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금색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가져가라. 영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영분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영분은 그 싸구려 목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떠날 거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영분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정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부는 그 일을 후회했습니다. 너무 차갑게 대했다고,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민재,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 혹시 영분의 시선이 다시 민재의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재야.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엄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길 때 주셨대요.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 엄마가 이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고 가셨다고.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자네를 보육원에? 영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다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 남편의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친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도 몰라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날, 혹시 그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을까요? 영부는 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조차도 이혼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항상 바빴던 남편, 그리고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 그 힘든 상황을 못 견디고 떠난 며느리,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말에 며느리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혼자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다면, 그럼 민재는 정말 영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재는 놀라서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영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그 목걸이 말이야. 혹시 원래 누구 건지 아니? 영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긴 한데, 근데 엄마가 어디서 받은 건지는 몰라요. 보육원 선생님 말로는 아빠 쪽에서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아빠 쪽에서. 영부는 확신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며느리에게 되돌려 주었고, 그걸 며느리가 다시 아이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영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영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뭐었니?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성훈이요. 보육원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도 아빠 이름을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는데 보육원에서 나올 때 제가 본 이름은 최성훈이었어요. 영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최성훈. 그것은 영분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 영부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영분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분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가 내 손주였구나. 네. 민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영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최성훈의 어머니라는 것, 최성훈과 민재의 엄마가 결혼했지만 이혼을 했다는 것, 며느리가 집을 떠날 때 자신이 그 목걸이를 주었다는 것, 이혼 후 힘들어하던 아들은 사업까지 실패하고 암투병 끝에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 사실조차 숨기고 떠났다는 것을. 민재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영분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세요? 정말이야. 그 목걸이가 증거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였어. 영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네 얼굴.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영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정말, 그래, 너는 내 손주야. 내 피를 이어받은. 영분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부는 민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했어.
너무 차갑게 대했어. 너무 모질게 굴었어. 영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 항상 구박만 했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집안을 망친다고. 영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떠났고, 아들도 힘들어했고,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거야. 영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전부 다. 만약 내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했다면, 만약 내가 가족을 지켰다면, 너는 보육원에 가지 않았을 거야. 민재는 영분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민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민재야, 보육원에서 자란 건 힘들었어요. 맞아요. 가끔 외롭기도 했고,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저만 혼자 남아 있었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났어요. 저를 돌봐주신 선생님들, 함께 자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영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약 그때 상황이 달랐다면 저는 할머니를 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민재야. 영분은 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 다시 만난 기쁨, 서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용서와 감사,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진정했습니다. 영분은 민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할머니, 용서할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영분은 민재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민재야, 할머니한테 와서 살지 않을래?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할머니랑 함께 살면 어떨까?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무슨 부담이야? 너는 내 손주야.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할머니 집도 넓지는 않아. 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해. 그리고 영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너 밥 해줄 수 있잖아. 너가 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기다린다는 말은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할머니도 사실 너무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영분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와주면 할머니도 행복할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영분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좁은 빌라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영분은 매일 민재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할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놓으셨어요? 냄새 진짜 좋은데요. 우리 민재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어서 씻고 와. 네, 금방 씻고 올게요. 민재가 씻는 동안 영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따뜻한 찌개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많이 먹어, 너. 요즘 좀 마른 것 같아. 아니에요. 할머니 밥 먹고 오히려 살이 쪘다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영부는 드라마를 좋아했고 민재는 옆에서 함께 봐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남자 나쁜 놈이에요. 저번에 여자 주인공한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게. 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시커매. 두 사람은 드라마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세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야, 그거 비싸. 다른 거 사자. 괜찮아요. 제가 이번 달 알바비 많이 받았어요. 민재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영부는 민재의 효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를 만난 건 기적 같아. 영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할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래. 우리 함께 잘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영부는 생각했습니다. 성훈아, 너의 아들을 찾았어. 우리 손주를 찾았어. 이제 걱정하지 마.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도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찾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목걸이 하나가 이어준 인연.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잃어버린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영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하게 살려 애썼던 것을 하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답으로 손주 민재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늦었지만 영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졌습니다. 영분의 삶은 그날 이후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삶도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